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엄동설환이자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났죠. 축월. 자, 자,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치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과 흡사하다고 했어요. 걸록격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왕하다는 거예요. 그죠?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왕하다, 이거 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득자가 얻을 득자죠. 얻을 득자에서 원령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멍멍이도 지지법에서 50%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 사주 지지 네 글자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원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이 원령을 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멍멍이가 자기 집 앞에서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까지는 먹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이 왕한 거죠. 왕. 그죠? 그래서 일간이 왕한데, 자, 왕한 중에 연주를 보게 되면, 여기가 연주에 해당이 되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무술토가 있어요. 자, 대개 보면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공력이 더 크고 힘이 더 세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투출 내지는 투간되어야 공력이 세고 힘이 센 것이지, 허투되거나 불호되면 천간에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공력은 미약하죠. 마치 허상과 같습니다. 허상과. 그래서 허투됐다라고 하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투출 투관됐다라고 하는 것과 허투불호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연간에 무토가 있는데 이 무토는 어떻게 돼요? 연지에 있는 술토에도 뿌리를 두고 있죠. 이건 사람들이 말할 때 간여지동 내지는 간지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여지동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있는 것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원령도 득했어요. 원령도. 그러면 원령 얘도 40%지만 얘도 40% 먹고 들어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거기다가 얘는 또 이것도 먹고 들어가죠. 물론 얘도 여기도 이 일간도 술에 통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 토 자체가 굉장히 왕아줘서 토가 아주 태왕하다. 이것은 그냥 태왕하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냥 신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신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령을 득하진 않았지만, 타 간지로 같은 비경겁지라든가 인성이 있어서 왕해지는 것을 신강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득해서 왕한 것을 신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신왕환 중에 또 타간지에 인성이라든가 다시 또 비경겁지가 있게 되면 이건 신왕을 넘어서 극왕 내지는 태왕이 되는 거예요. 태자 클태자죠. 너무 지나치게 크게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극왕이라고 한 것은 지극할 극자죠. 극도로 왕하다, 아주 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왕하게 되면 용신을 취용할 때 억부용신법을 취용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억부용신법. 자,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한 자는 억누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한 자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억부용신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용신법에는 말 나온 김에 용신법이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지금 말했던 것 억부용신법이 있고요. 억부용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병약용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후용신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통관용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전왕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이름을 각양각색 다양하게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저 같은 경우 용신을 취용할 때 억부용신으로서 이걸 억부용신을 취용한다, 병양용신을 취용한다, 조효용신을 해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주를 보면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냥 용신을 잡는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는 억부하기 위해서 용신을 취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병약이다, 조후다, 통관이다, 뭐 전황이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강학상 으로 인해서 이것을 나눠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냥 설명은 드릴게요. 설명은. 자, 이 조용신, 이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왕한자는 억제하고, 약한 자는 뭐 도와준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쉬운 말로, 애들이 너무 극성스러우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고요. 애가 너무 약해서 비리비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 보약도 해줘야 되고요. 자존감도 이렇게 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억부용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아까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무술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술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아주 태왕하게 되니까 관성으로서 왕토를 제압한다라고 놓고 보는 게 억부용신법 중에서 이 억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억제한다라고 하는 억제용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약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또 크게 이걸 뭐 그렇게 뭐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병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병이 있을 때, 사주에 병이 있을 때 있는 경우, 그 병을 고치는 용신을 말하는 거예요. 용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놓고 볼 수가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이런 게 없었을 때, 자 이렇게 놓고 보죠. 자월에 임수가 투출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면 엄동설안에 수가 왕한 계절에 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왕수가 하기 때문에 기토가 사수동류되죠.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수동류. 그래서 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온도 하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수동료 그냥 쓸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임수가 병이 되는 거예요. 병.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무토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무토를 이쪽으로 한번 당겨 보죠. 그래야 좀 보기가 편하겠지. 이렇게 놓고 보면 무토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무토가 요 수를 제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병이 되고 얘는 약이 되는 것이죠. 약. 그래서 이거를 병중득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중득약. 병이 중한데 약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왕절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가 안 그래도 왕에서 문제가 되는 중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병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약을 얻어서 이 수를 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무토도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또 무토를 도와주게 되고요. 화생토해서,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추운 날 조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병약 용신에 의해서 얘는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용신을 도와주는 희신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병약 용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뭐 조우 용신도 마찬가지죠. 조우 용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놓고 보죠. 뭐 축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토가 추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왕하잖아요. 그죠? 일간은 왕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엄동이란 얘기예요. 엄동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토라고 했죠. 동토. 그래서 이 동토라고 하는 것은 온기가 없게 되면 시베리아 벌판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야 땅을 녹이고 물을 녹여서 만물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거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용신이 되는데, 어떤 용신이에요? 이것은 조후용신이 되는 것이죠. 조후용신. 이렇게 놓고 보면 벌써 억부용신, 병약용신, 조후용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음으로 통관용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관용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통관 알죠? 통관.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냥 막 들어올 수 없어요.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들여올 때 혹시나 뭐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럴 수 어떤 사람들 세금 내기 싫어서 물건을 이렇게 밀반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세금을 삥땅 쳐먹기 위해서 뭐 그렇게 나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이라고 하는 것, 이쪽과 이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통관 용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금과 목이 사주에서 두 개가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을 때, 금목 상전이라고 하죠. 이거 금목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금과 수를 통관시켜주는, 금과 수를 화해시켜주는 것은 뭐냐면, 있을 때 수가 있어서 이를 화해시켜주는 것을 말해요. 화해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잠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양인격이 돼서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죠? 근데 오미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면 일간이 더 왕해지겠죠. 근데 여기 보면 칠살 임수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요. 칠살 임수도. 근데 일지에 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이 있기 때문에 자진이 합해가지고 임수도 세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간목이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 화라고 하는 덩어리와 이 수라고 하는 덩어리가 수화 상전을 하게 되죠. 요거 수화 상전 여기 또 써놓을까요? 수화 상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수화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화하고 서로 겁나게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느 쪽이 좀 더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좀 비등비등하게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화가 좀 더 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뭐 금수가 어느 정도 서로 상대되고 있다, 서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으면 이게 수화상전이 되는 거죠. 그때 이럴 경우에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게 수생목, 목생화해서 서로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죠? 서로 그래서 수와 화가 싸우는 것을 간목이 있게 되면, 간목이 서로 구애되지 않게, 서로 싸우지 않게 이렇게 좋게 화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자가 이거 틀렸죠? 화해가 이런 화해가 아닙니다. 화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화해. 그래서 이것이 따지고 보면 통관용신에 해당되는 것이죠. 통관용신.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뭐 억부용신이다, 병양용신이다, 조우용신이다, 통관용신이다 이렇게 쭉 넣으면서 이거를 통관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게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병화가 5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이고요.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건 양인입니다. 근데 양인이 아니고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도 왕하고 칠살도 왕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인데, 가살이 되는데, 그래도 천간으로 놓고 보면 수화가 상전하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서 이 수가 칠살인 수가 병화를 직극하는 것을 수생목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병화를 생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화해를 시킨다 놓고 보면, 이건 뭐 다른 말로는 이게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관용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뭐 전왕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놔 봤는데, 얘를 설명하기 전에 이 전왕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주의 격국 중에서 뭘 말하냐면 전왕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에서처럼 기토일간이 토왕절인 진월에 태어났는데 사주 전부가 무진, 기미, 기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와 병화는 어떻게 돼요? 다시 화생토에서 토를 생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주 전반이 다 화토로서 이루어지는데 중추는
토가 되는 거죠. 사주 전체 8글자가 다 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왕격이라고 해요. 이것은 토일간이 다 토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환격 중에서도 뭐냐면 가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세격.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토가 아니라 금일간이 전체가 금이 될 수도 있죠. 이거를 종역격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이 사주 전반이 다 화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가 수일간이 사주 전반이 수로 되는 것은 이거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일간, 간목이나 을목일간이 사주 전반이 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거는 곡직격 내지는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환격이에요. 전환격이라고 전환격 안에 이 5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환격은 일간이 자기 일간으로서 오로지 다 자기 일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목이 여기 가세격은 토일간이 전체가 토가 되는 것을 가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금일간이 전체가 금이 되는 것을 종역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장화일간이 전체가 화가 되는 것을 염상격, 그 다음에 임계수일간이 전체가 수가 되는 것을 윤학격, 그 다음에 갑을목일간이 전체가 목으로 이루어진 걸 곡직격 내지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전환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격 안에 작게 이 5가지 안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환격이 될 때는 일간이 용신이 돼요. 전환격은 일간이 용신이 된다예요. 그 다음에 일간이 용신이 되니까 일간을 생하는 것은 희신이 되는 거죠. 자, 하나로 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오행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가 된 오행이 왕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환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간 자체가 용신이고요. 용신을 생하는 것이 희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신의 개념이 이렇게 억부용신, 병양용신, 조후용신, 통간용신, 전황용신 이렇게 되는데 전황용신은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어요. 어차피 전환격은 다 이게 한 가지로 되는 거니까 일간이 용신이고 일간이 생하는 것이 희신이다. 이건 너무 그냥 어려울 건 없는데, 사주를 볼 때 이거는 억부용신으로 써야 되느냐, 병양용신으로 써야 되느냐, 조후용신으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통관용신으로 써야 되느냐,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머리가 깨질 것 같죠. 그래서 이거 굳이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주를 봤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이 보다 보면 체화되는 것이지, 이것을 나는 억부용신으로 쓸 것이다, 나는 병양용신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 생각으로는. 그죠? 볼 때는 억부냐 병양이냐 조냐 통관이냐 이거를 뭉뚱그려서 한 방에 보고 용신 하나를 딱 찾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나눌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렇게 구분져서 가르치는 것은 강학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용신에 대한 개념 5가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용신에 대한 개념 5가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꼭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용신을 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왕하면 왕한 것을 중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그것이 억부로 나누고 조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왕한 것은 깎아내려야 중화가 되는 것이고요. 약한 놈은 지켜 세워야 중화가 되는 것이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야 중화가 되는 것이고요. 더우면 시원하게 해야 중화가 되는 것이고요. 둘이서 싸우면 싸우지 말도록 화해를 시켜야 중화가 되겠죠. 그냥 그거를 중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단 전황용신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